강남의 찬란한 불빛 아래 한준호의 호화로운 저택은 아리랑 선율이 나무 음악 상자에서 울리는 듯 기억과 진실이 얽힌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품고 있다. 1995년의 비극적인 사고로부터 30년, 성공한 사업가지만 외로운 마음을 가진 준호는 신미래라는 가정부를 만난다. 그녀는 희미한 흉터와 H&H가 새겨진 은목걸이를 지니고 있다. 그녀는 준호가 사랑했던 잃어버린 아내 이혜영일까? 아니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그림자일 뿐일까? 대리석 복도, 분재 정원, 떡국과 삼겹살로 가득한 한국적 식탁을 통해 다시 찾은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 용서, 그리고 기억의 힘을 탐험하는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음모와 미스터리에 맞서며 매 순간이 심장의 고동인 이 세계로 들어오세요. 준호와 혜영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에 매료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하고 구독하여 앞으로의 멋진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기적 같은 재회 여정을 친구와 가족에게 전파하기 위해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이 이야기를 읽으며 느낀 감정을 남겨주세요. 다시 찾은 사랑과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어가요. 희미한 새벽빛 속 서울 강남 중심에 자리 잡은 한준호 회장의 호화로운 대저택은 현대적인 궁전처럼 빛난다. 3층으로 이루어진 저택은 전통적인 기와 지붕의 곡선과 반짝이는 강화 유리가 조화를 이루는 현대 한국 건축의 정수다. 회색 화강암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은 세심히 손질된 소나무 분재들로 장식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인의 고독을 묵묵히 지켜보는 경호원처럼 서 있다. 73세의 한준호는 주 침실에서 나와 검은 정장을 단정히 입고 백발을 깔끔히 빗는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시간과 끝없는 고통의 흔적이 깃들어 있다. 매일 아침 그는 변함없는 의식을 치른다. 서재의 커다란 창문 앞에 서서 하얀 비단 커튼 사이로 새어드는 첫 햇살을 받으며 책상 위에 작은 은색 액자를 든다. 액자 안에는 30년 전 1995년 한 그룹의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실종된 첫 아내 이혜영의 사진이 있다. 당시 25세였던 혜영은 환한 미소와 달빛 같은 눈빛으로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한준호는 액자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혜영의 얼굴 윤곽을 따라간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만질 수 있을 것처럼. 혜영아, 오늘 기분이 어때?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깊은 아쉬움이 섞여 있다. 서재는 호두나무 책장과 고서, 오래된 서예 작품들로 가득 차 엄숙하면서도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간이다. 책상 위에는 액자 옆에 그가 1992년 결혼식 날 혜영에게 선물한 작은 목재 음악 상자가 놓여 있다. 상자를 열면 한국 민요 아리랑의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오며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찌른다. 30년 전 잠실에서 진행된 한 그룹의 첫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혜영은 안전점검원으로 일하다가 크레인 붕괴 사고로 사라졌다.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잔해 속에서 발견된 것은 준호가 준 결혼 선물인 은목걸이 뿐이었다. 그는 혜영이 죽지 않았다고 믿었으며 서울 곳곳을 뒤지고 백두산 사찰에서 기도했지만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다. 이제 그는 고독 속에 살며 혜영이 어딘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에 매달린다. 한준호는 매일 저택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점검한다. 책상 위 서류의 정렬부터 거실의 백란 화분 위치까지. 그의 꼼꼼함은 단순한 완벽주의가 아니라 질서를 사랑했던 혜영의 기억을 붙잡는 방법이다. 저택 밖 강남은 넌 불빛과 차 소리로 활기차지만 내부는 과거를 보존하는 박물관처럼 고요하다. 초가을의 어느 아침 강남 저택의 화강감, 돌길 위로 붉은 단풍잎이 부드럽게 떨어질 때 55세의 신미래가 한준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바람처럼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불가피한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10년 넘게 준호를 섬기던 전임 가정부가 건강 문제로 갑작스레 그만두며 준호가 아내 이혜영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엄격히 유지하던 저택의 질서에 공백이 생겼다. 준호는 사소한 어지러움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일정과 개인사를 관리하는 비서 오민수는 서울에서 명성 높은 세종 엘리트 서비스를 통해 새 가정부를 고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업체는 상류층 가정을 위해 철저히 훈련된 직원을 제공하기로 유명했다. 준호는 처음엔 변화에 저항했지만 최근 가벼운 흉통으로 건강이 불안정해진 터라 일상 지원이 필요했고 결국 동의했다. 미래는 청록색의 소박한 노동 한복을 입고 저택 정문에 나타났다. 깔끔히 묶은 흑발과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든 눈빛을 지닌 그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손을 모아 인사했다. 대리석 현관에서 흑단 지팡이를 짚고 서 있던 준호는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마음속에 이름 모를 감정을 일으켰다. 미래는 곧바로 저택의 엄격한 일상에 녹아들었다. 그녀는 80도씨로 정황 확히 맞춘 우롱차를 준비해 아침 식탁에 올렸고 찻주전자를 잡는 우아한 손놀림, 혜영이 하던 방식과 똑같이 손가락을 배치하는 모습에 준호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서재의 서예 작품을 조심스레 닦고 백란 화분을 보물처럼 다루며 준호가 좋아하는 각도로 비단 커튼을 조정했다. 그녀의 세심함은 준호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을 해냈다. 어느 오후 미래가 거실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선반 위의 목자의 음악 상자를 건드렸다. 아리랑 선율이 울리자 근처에서 자료를 읽던 준호는 그녀가 멈칫하며 손이 살짝 떨리고 눈빛이 먼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이 노래를 아는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희망이 담긴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미래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저 익숙하게 들릴 뿐입니다, 나리. 그녀의 애매한 대답에 준호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마치 혜영의 기억이
그의 눈앞을 스쳐간 듯했다. 미래는 조용히 그러나 효율적으로 일하며 차가운 저택에 묘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저녁으로 잡채와 김치찌개 같은 전통 한국 요리를 준비했는데 준호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그의 입맛에 정확히 맞았다. 한 번은 그녀가 준호의 책상 옆에 하얀 비단 손수건을 접어 놓았는데 그 접는 방식, 왼쪽 모서리가 날카롭게 정돈된 모습은 혜영이 하던 그대로였다. 준호는 그녀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생각할 때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 창문 앞에서 머리를 쓰다듬는 동작, 모두 잃어버린 아내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미래는 수수께끼를 안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고 서울과 부산의 부유한 가정에서 일했다고 짧게 언급할 뿐이었다. 때때로 그녀는 준호의 시선을 피하는 듯했고 마치 들여다 보이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세탁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그녀의 등이 살짝 보였고 준호는 문틈으로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발견했다. 혜영이 떡국을 끓이다 화상을 입어 생긴 흉터와 똑같았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고 문틀을 꽉 잡으며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누구인가? 의심에도 불구하고 준호는 미래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 침묵을 지켰다. 그는 작은 수첩에 그녀의 특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찻잔을 잡는 방식, 아리랑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제는 흉터까지. 한때 고통을 간직하던 저택은 미래의 존재로 생기를 띠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미스터리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강남의 활기가 이어졌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재회의 희망과 그것이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공존했다. 신미래가 강남 저택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한준호는 그녀의 사소하지만 강렬히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미래의 모든 행동은 30년 전 실종된 첫 아내 이혜영의 기억을 하나씩 되리는 퍼즐 조각 같았다. 어느 아침, 미래가 아침 식사로 해물파전, 혜영이 즐겨 먹던 해산물 부침개를 준비하며 소금을 뿌리는 독특한 손목 회전 동작을 보였다. 준호는 그 동작을 보며 젓가락을 멈췄고 혜영과 함께했던 행복한 날들이 떠올랐다.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었고 이상하리만치 잃지 않은 모습에 마음이 요동쳤다. 미래는 준호의 주의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조용히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계속해서 혜영의 그림자를 그려냈다. 서재의 책장을 닦던 중 그녀는 한국 시집 한 권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몇 페이지를 넘기며 윤동주의 서시 구절을 나지막이 읊었다. 구석에 서 있던 준호는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다. 혜영은 여름밤 뒷마당에서 그 시를 그에게 읽어주곤 했다. 윤동주의 시를 좋아하나? 그는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다. 미래는 놀라 책을 덮으며 작게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날이 그냥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애매한 대답은 준호를 혼란에 빠뜨렸고 그녀가 기억과 망각의 경계에 서 있는 듯했다. 어느 저녁 달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때 미래가 선반의 물건을 정리하다 작은 도자기 꽃병을 떨어뜨렸다. 그녀가 주우려고 몸을 숙이자 옷이 어깨에서 살짝 미끄러졌고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준호는 그녀의 등에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보았다. 1991년 설날 혜영이 떡국을 끓이다 화상을 입어 생긴 바로 그 흉터였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 손이 떨리며 그녀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도자기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울렸고 미래가 놀라 돌아보며 물었다. 나리, 괜찮으신가요? 준호는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그는 1995년 잠실 사고를 떠올렸다. 혜영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잔해 속에는 음목거리만 남아 있었다. 미래가 정말 혜영일까?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사람일까? 미래는 긴장감을 느낀 듯 조각을 치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고 급히 방을 나갔다. 달빛 아래 홀로 남은 준호는 손에 든 작은 수첩을 꽉 쥐었다. 그는 소금을 뿌리는 손놀림, 시를 읊는 모습, 그리고 이제 흉터까지 기록했다. 그는 미래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지만 모든 게 망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망설였다. 그는 현재 아내 강은재를 떠올렸다. 저택의 변화에 늘 경계하는 그녀가 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눈치챈다면 방해할지도 몰랐다. 며칠간 준호는 미래를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기회를 만들었다. 그는 혜영이 좋아했던 국화차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녀가 마른 잎과 뜨거운 물의 비율을 혜영과 똑같이 맞추는 모습을 보았다. 목재의 음악 상자를 틀자 아리랑 선율의 미래가 다시 멈칫했고 그녀의 눈빛은 묻혀있던 기억을 잡으려는 듯 흔들렸다. 이 노래를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나? 준호가 부드럽지만 의도를 담아 물었다. 미래는 고개를 저었지만 행주를 쥔 손이 굳어 있었다. 마치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싸우는 듯했다. 화려한 복도와 고요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강남 저택은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의 무대가 되어갔다. 준호는 과거로 통하는 문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 문을 열었을 때 행복이 기다릴지 아니면 더 큰 고통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다. 미래는 그녀의 부드러움과 수수께끼로 저택의 죽은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준호의 마음에 의심을 심었다. 밖에서는 강남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희망의 불꽃과 그게 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타올랐다. 60세의 강은재, 한준호의 현재 아내는 강남 저택의 호화로운 삶에 익숙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이 제국의 여왕으로 여겼다. 금빛이 도는 갈색 머리를 완벽히 스타일링하고 정교하게 수놓은
옷은 비단 한복을 입은 그녀는 품격 있는 외모를 유지했지만 내면에는 점점 커지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신밀의 새로운 가정부의 등장은 지난 20년간 그녀가 공들여 유지한 균형을 흔들었다. 준호가 미래를 바라보는 눈빛, 평소의 냉담함이 아닌 깊은 호기심이 담긴 시선을 포착할 때마다 은재는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음을 느꼈다. 은재는 잠재적 위험을 그냥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래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님을 직감했다. 미래의 세심함, 혜영을 떠올리게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은 준호가 늘 언급하던 첫 아내, 혜영을 떠올리게 했다. 어느 저녁, 준호의 서재에서 자료를 찾던 은재는 그의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거기엔 미래의 특징이 적혀 있었다. 차를 끓이는 방식, 이엠담 이양 칸카, 아리랑에 대한 반응, 초승달 모양 흉터. 수첩을 덮으며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준호가 미래를 혜영과 연관 지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한 그룹의 지분과 준호의 막대한 재산에 대한 그녀의 권리는 흔들릴 터였다. 미래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은재는 사립탐정 유진성을 고용했다. 그는 과거를 파헤치는데 능숙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전화로 차갑게 속삭였다. 이야기를 만들어 미래가 서울의 부유한 가정들을 속인 사기꾼이라는 기록을. 은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미래가 도둑질과 사기로 체포된 적이 있다는 가짜 경찰 보고서와 증언을 포함한 위조 문서를 만들었다. 그녀는 준호가 미래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가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그녀를 저택에서 쫓아내길 바랐다. 그동안 미래는 위협을 모른 채 성실히 일했다. 그녀는 불고기와 된장찌개 같은 요리를 준비하며 준호의 입맛을 정확히 맞췄고 저택을 예술 작품처럼 정갈하게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은재의 냉랭한 태도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미래가 국화차를 거실로 가져오자 은재가 일부러 찻잔을 엎으며 싸늘하게 웃었다. 좀 더 조심해야지, 신씨. 내 남편처럼 너그러운 사람은 많지 않아. 미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은재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름 모를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감시당하는 듯했다. 준호는 은재의 음모를 모른 채 두 여인 사이의 긴장을 감지했다. 그는 은자의 앞에서 미래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그녀가 백란 화분을 정리하거나 익숙한 선율을 흥얼거릴 때마다 희망이 되살아났다. 은재가 집에 없는 어느 오후, 그는 미래를 서재로 불러 하얀 비단 손수건을 건네며 자기 방식으로 접으라고 했다. 그녀가 왼쪽 모서리를 날카롭게 접는 모습을 보자 그의 몸에 전율이 흘렀다. 혜영의 방식과 똑같았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묻고 싶었지만 미래의 불안한 눈빛에 멈췄다. 너무 몰아붙이면 그녀가 떠날까 두려웠고 진실을 알아낼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았다. 한편 유진성은 은재에게 미래의 암흑 과거에 대한 가짜 보고서를 보냈다.
은재는 방에서 보고서를 읽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신중히 움직여야 함을 알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넌지시 말했다. 신씨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실해? 불분명한 곳에서 일했다던데. 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설득되지 않았다. 그는 미래와의 묘한 유대감을 느꼈고 그의 수첩에는 그녀가 달빛 아래 서 있는 모습, 아리랑을 들으며 머리를 쓰다듬는 동작까지 기록이 늘어갔다. 대리석 복도와 고요한 분재 정원으로 둘러싸인 강남 저택은 이제 은밀한 음모의 전장이 되었다. 은재는 교활함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 했고 준호는 현재 아내에 대한 충성심과 미래의 진실을 알아내려는 갈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미래는 무의식적으로 저택에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강남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내부에서는 진실과 거짓의 소용돌이가 조용히 형성되고 있었다. 강남 저택의 분위기는 강은재가 자신의 가장 대담한 계획을 실행하려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그녀는 정찬실에서 공식적인 가족 만찬을 준비했다. 황금빛 마호가니 식탁에는 신미래가 만든 갈비, 김치찌개, 그리고 다양한 반찬이 차려졌다. 은재는 준호의 충직한 비서 오민수를 초대해 압박을 더했다. 진한 보라색 비단 한복을 입은 은재는 완벽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눈빛을 숨기며 마치 체스판에서 결정적인 한 수를 두려는 플레이어 같았다. 준호는 식탁 상석에 앉아 미래의 은목거리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은재에게 내색하지 않으려 침착한 척했다. 미래가 나물과 잡채를 식탁에 올리며 시중을 들자 은재가 갑자기 일어나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준호. 그녀는 달콤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신씨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유진성 탐정이 만든 가짜 서류를 펼쳤고 미래가 서울과 부산에서 도둑질과 사기로 체포된 적이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엄중한 표정으로 서류를 훑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준호는 서류를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구석에 서 있는 미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비난을 들으며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사실인가, 신씨? 그는 낮고 아픈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가 부인하기를 바랐다. 당황하고 충격받은 미래는 세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리. 그녀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고개를 숙이자 한복 칼라 아래 은목걸이가 반짝였고 샹들리의 빛이 H&H 각인을 비췄다. 준호는 이를 보며 심장이 멎는 듯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은재가 끼어들었다. 이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준호. 못 보겠어요? 그녀가 갑작스레 나타나 혜영을 떠올리게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은재의 말은 칼날 같았고 미래는 뒤로 물러서며 멍한 눈빛을 보였다. 그때 하인이 실수로 거실의 나무 음악 상자를 건드려 아리랑 선율이 울렸다. 미래는 멈칫하며 머릿속에 흐릿한 이미지들이 떠올랐다.
달빛 아래 분재 정원, 손을 잡아주는 남자, 떡국을 끓이며 웃던 맑은 웃음소리. 이 기억 조각들로 미래는 머리를 감싸며 비틀거렸고, 준호는 은재의 분노한 시선을 무시하고 일어나 그녀를 부축했다. 미래, 괜찮나? 그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눈물을 흘리며 미래는 속삭였다. 집이, 정원이, 그리고 나리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수 없어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과거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듯했다. 그는 은재를 돌아보며 단호히 말했다. 이 서류들은 확인이 필요해. 불확실한 비난으로 신 씨를 해고하지 않겠어. 은재는 분노했지만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계획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만찬 후 준호는 미래를 분재 정원으로 데려갔다. 달빛이 잘 다듬어진 소나무에 비쳤다. 그는 나무 상자에서 은목걸이를 꺼내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가져.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만약 네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 목걸이는 너 거야. 미래는 목걸이를 쥐며 또 다른 이미지가 떠올랐다. 결혼식, 사찰의 종소리, 따뜻한 미소로 목걸이를 건네는 남자. 그녀는 왜인지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고 목걸이를 삶의 닷처럼 꽉 쥐었다. 한편 은재는 방에서 유진성에게 연락해 미래를 쫓아낼 추가 증거를 만들라고 재촉했다. 은목걸이가 큰 위협임을 알아냈고 그녀는 그것을 없애거나 미래의 신뢰를 떨어뜨릴 방법을 찾기로 했다. 민수는 준호에게 충성했지만 은재의 속삭임에 흔들리며 미래를 더 면밀히 감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예 작품과 반짝이는 조명으로 장식된 강남 저택은 이제 진실과 거짓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준호는 은재에 대한 충성심과 미래가 해영이라는 믿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위험한 길을 걷고 있었다. 미래는 단편적인 기억들로 깊은 유대감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에 망설였다. 밖에서는 강남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지만 내부에서는 사랑, 기억, 음모의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대리석 벽과 고요한 분재 정원으로 둘러싸인 강남 저택은 이제 각자의 움직임이 생사를 가르는 체스판 같았다. 긴장된 만찬 이후 한준호는 H&H가 새겨진 은목걸이의 이미지를 지울 수 없었다. 그는 강은재가 제시한 서류의 진위를 의심하며 오민수에게 그 증거의 출처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은재의 속삭임에 흔들렸던 충직한 비서 민수는 망설였지만 옛 경찰 친구에게 연락해 가짜 경찰 보고서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미래는 자신의 일을 계속했지만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기억 조각들로 괴로워했다. 어느 아침 거실에서 도자기 꽃병을 닦던 중 선반 위 향로에서 나는 국화향에 멈칫했다. 생생한 기억이 떠올랐다. 준호와 작은 정원에서 달빛 아래 국화차를 마시며 멀리서 가야금 소리가 들리던 순간 그녀는 가슴을 잡으며 기쁨과 고통이 뒤섞인 느낌에 휩싸였다. 들어오던 준호는 그녀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급히 부축했다.
미래, 무슨 일이야?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우리가 정원에서 나리가 저를 혜영이라 불렀어요. 그녀의 말에 준호는 심장이 뛰며 진실이 눈앞에 있는 듯했다. 며칠 뒤 민수는 은재의 서류에 있는 경찰 보고서가 가짜임을 알아냈다.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사건 번호와 조잡하게 위조된 증인 서명이었다. 그는 서재에서 준호에게 이를 보고하며 미래를 의심했던 것에 미안함을 느꼈다. 준호는 안도하면서도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거실에서 꽃병을 정리하며 태연한 척하는 은재와 대면했다. 은재, 그는 차갑게 말했다. 왜 이 서류들을 위조했지? 궁지에 몰린 은재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당황으로 흔들렸다. 오해예요, 준호. 우리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반박했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를 배신했다. 한편 미래는 주방에서 점심으로 떡국을 준비하며 1991년 설날 혜영이 화상을 입었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수프를 젓자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준호가 그녀의 등에 붕대를 감으며 불 옆에서 위로하던 장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멈췄고 들어오던 준호는 그녀가 은목걸이를 쥐고 멍한 눈빛을 띠는 모습을 보았다. 저를 화상 입었을 때 돌봐줬던 걸 기억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준호는 더는 참지 못하고 그녀의 어깨에 얹다 손을 얹었다. 미래, 나니 혜영,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는 목이 메어 말했다. 은재는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그녀는 유진성에게 연락해 은목걸이를 되찾거나 미래의 신뢰를 떨어뜨릴 방법을 찾으라고 몰아붙였다. 그녀는 강남 상류층에 미래가 준호를 이용하는 기회주의자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하지만 이는 민수의 의심을 더 키웠고 그는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은재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용한 저녁, 준호는 미래를 저장실로 데려가 혜영의 기념품을 보관한 곳을 보여주었다.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미래가 서울 사찰에서의 결혼 사진을 보며 갑자기 머리를 잡았다.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다. 사찰 종소리, 준호의 미소, 영원히 함께하자는 맹세. 제가 그녀였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준호에게 확인을 구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너를 기다렸어. 그는 말했다. 화려한 복도와 달빛이 비치는 창문으로 둘러싸인 강남 저택은 이제 기억과 진실이 얽히는 곳이었다. 준호는 점점 확신하며 미래를 은재의 음모로부터 지키기로 했다. 미래는 혼란 속에서도 준호와의 유대감으로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은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밖에서는 강남의 불빛이 밝았지만 내부에서는 거짓과 희망의 물결 속에서 사랑의 이야기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화려한 복도와 반짝이는 샹들리에로 장식된 강남 저택은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무대가 되었다. 강은재의 서류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된 한준호는
신미래의 정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그는 밤새 저장실에서 이혜영의 기념품을 뒤졌다. 오래된 편지들 사이에서 1902년 결혼 전 혜영이 쓴 손편지를 찾았다. 편지에는 서울 사찰에서 달빛 아래 H&H를 은목걸이에 새기던 특별한 순간이 적혀 있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에게 돌아올게.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며 이게 미래의 정체를 확인할 열쇠임을 깨달았다. 한편 오민수는 경찰 친구의 도움으로 은재의 거짓을 추가로 밝혔다. 은재가 고용한 탐정 유진성은 다른 위조 사건으로 체포되었고 압박 끝에 미래를 비판하기 위해 은재와 일했다고 자백했다. 민수는 한 그룹 사무실에서 준호에게 이 모든 것, 가짜 보고서와 강남 상류층에 퍼뜨린 소문을 보고했다. 분노한 준호는 은재와 마지막 대면을 결심했다. 어느 저녁 준호는 은재를 정찬실로 불러냈고 미래도 함께 초대했다. 그는 혜영의 편지와 은목걸이를 탁자에 올리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은재,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네가 한 모든 것, 가짜 서류, 소문이 드러났어. 왜 이렇게까지 했지? 궁지에 몰린 은재는 침착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이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이에요, 준호. 저 여자는 위협이에요. 그녀는 미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하지만 준호가 혜영의 편지를 읽으며 목걸이에 H&H를 새기던 순간을 묘사하자 미래는 갑자기 머리를 잡았다.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다. 사찰에서 준호와 웃으며 작은 칼로 H&H를 새기던 달빛 아래의 순간. 저 혜영이에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고 준호를 향한 눈빛은 항구를 찾은 듯했다. 패배를 깨달은 은재는 무너졌다. 그녀는 가족과 한 그룹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웠다고, 미래가 모든 것을 빼앗을까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 말하며 방을 나갔다. 준호는 미래에게 다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혜영, 돌아왔구나. 그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민수는 진실을 밝힌 것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진실은 기쁨뿐 아니라 질문도 가져왔다. 미래는 자신이 혜영임을 알았지만 30년간의 공백에 대해 혼란스러웠다. 1995년 잠실 사고, 부산에서의 방황, 신미래라는 새 삶의 기억들이 단편적으로 떠올랐지만 왜 기억을 잃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준호는 행복했지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이 이제 시작임을 알았다. 분재 정원과 서예 작품으로 둘러싸인 강남 저택은 이제 진실이 거짓을 이긴 곳이었다. 하지만 밖에서 반짝이는 강남의 불빛은 삶이 계속됨을, 준호와 미래가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해 앞날의 도전에 맞서야 함을 상기시켰다. 진실이 밝혀진 후
강남저택은 대리석 벽과 분재 정원이 새로운 평온을 느끼는 듯 숨을 쉬기 시작했다. 자카에츠다. 강은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짧은 사과를 남기며 조용히 저택을 떠났다. 준호는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은재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행동했음을 이해하며 용서했다. 그녀의 떠남으로 한준호와 신미래, 이제 공식적으로 이혜영은 잃어버린 세월을 치유하는 여정을 시작했다. 초겨울 아침, 준호는 혜영을 1992년 은목거리에 H&H를 새겼던 서울의 사찰로 데려갔다. 희미한 햇살과 사찰 종소리 속에서 혜영은 재단 앞에 서서 목걸이를 꽉 쥐었다. 마지막 기억들이 돌아왔다. 1995년 잠실 사고로 중상을 입고 기억을 잃었고 부산의 한 가정에 구조되어 신미래라는 새 삶을 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돌아보며 말했다.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리고 해냈어요. 준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온전해짐을 느꼈다. 민수는 이제 두 사람의 가까운 친구가 되어 그들의 삶을 정리하도록 도왔다. 그는 사고 관련 오래된 자료를 찾아 혜영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혜영이 이혜영으로서 법적 신분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저택에서 혜영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준호의 동반자로 일상을 함께했다. 그녀는 해물파전과 떡국을 준비하며 그들의 공유된 추억을 되살렸고 매 식사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어느 저녁 준호는 거실에서 나무 음악 상자를 열어 아리랑 선율을 울리게 했다. 혜영은 그의 옆에 앉아 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반복된 꿈, 달빛 아래 손을 잡아주는 남자, 분재 정원, 가야금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그게 너였음을 알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남은 삶으로 떨어져 있던 세월을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음모와 의심의 전장이던 강남 저택은 이제 사랑과 용서의 안식처가 되었다. 벽의 서예 작품은 더 밝게 빛나는 듯했고 분재 정원은 달빛 아래 만개한 듯했다. 준호와 혜영은 고통을 딛고 일어나 국화차 한 잔, 아리랑 선율, 손을 잡는 단순한 순간에서 평온을 찾아냈다. 밖에서는 강남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지만 안에서는 재회한 사랑의 이야기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2025년 봄, 강남 저택은 분재 정원의 복사꽃이 만개하며 새로움의 색채로 물들었다. 이는 한준호와 이혜영의 재생을 상징했다. 강은재가 떠난 후 준호와 혜영은 함께 삶을 재건했다. 그들은 1992년 은목거리에 H&H를 새겼던 서울 사찰에서 작은 의식을 열었다. 봄 햇살과 사찰 종소리 속에서 청록색 한복을 입은 혜영은 준호의 손을 잡고 옛 약속을 되풀이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할게. 준호는 환한 미소로 새 은반지에
H&R을 새겨 그녀에게 건넸다. 이는 새 장의 시작이었다.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받아들인 혜영은 옛 추억을 탐색했다. 그녀와 준호는 거실에서 나무 음악 상자를 열어 아리랑 선율을 들으며 1991년 떡국을 끓이며 웃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어느 오후 혜영은 저장실에서 자신의 오래된 일기장을 찾았다. 거기에는 한 남자와 분자의 정원에 대한 꿈, 그녀를 준호에게 이끈 기억 조각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한 구절을 읽었다. 그가 내 빛이야. 내가 얼마나 방황했든. 준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마음이 온전해짐을 느꼈다. 오민수와 함께 그들은 혜영의 여정에서 영감을 받아 사고 후 기억상실자들을 돕는 혜영 재단을 설립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출범 행사에서 혜영은 1995년 잠실 사고부터 준호와의 재회까지 이야기를 공유했다. 강남 상류층부터 평범한 시민까지 참석자들은 그들의 끈질긴 사랑에 감동했다.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민수는 재단 관리자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매일 밤 준호와 혜영은 분재 정원에서 달빛 아래 국화차를 마시며 작은 스피커로 가야금 연주를 들었다. 그들은 부산 여행, 혜영이 방황했던 곳, 과 함께 설을 맞이할 미래를 이야기했다. 음모와 고통의 장소였던 강남 저택은 이제 사랑과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 벽에서의 작품은 그들의 이야기를 속삭였고 거실 유리 프레임 속 음목거리는 30년의 이별을 이겨낸 증거였다. 준호와 혜영의 이야기는 사랑의 기적뿐 아니라 믿음과 희망의 힘을 보여준다. 그들은 기억과 거짓의 파도 속에서 서로를 찾았고 이제 강남의 불빛 아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 사랑 이야기를 모두와 나누기 위해 공유해주세요. 준호와 혜영의 여정에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